반갑습니다. 예세의 김대영입니다. 이번 주제는 뭐 예전부터 나오던 거라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판결이 나와서 종교적 양심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요거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복무로 가라. 이제 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거든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자, 가장 큰 틀에서 제가 이야기 편에서 이론 편을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공동체의 존립과 원활한 운영, 원활한 운영은 공공질서라고 얘기했죠. 공동체의 존립과 원활한 운영은 주권자인, 공동체의 실질적 주인이죠. 주권자인 국민들의 생존하고도 직결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는 주권자인 개인의 수단적 본질 관계론에 있어서는 수단적 존재이지만은, 공동체가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국가가 형성되고 나면 국가의 존립과 원활한 운영, 공공질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존립과 원활한 운영을 이유로, 원활한 운영, 여러분은 이제 이걸 그냥 공공질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이유로 뭐가 가능합니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해요. 맞죠? 뭐 주권자들끼리 모여 살면 갈등이 발생하니까 그 갈등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또 해가 되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 문제, 즉 의무가 발생하죠. 요걸 사유로 해서 직접적인 기본권 제한도 가능합니다. 이 다 헌법 내용입니다. 학설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기본권 제한으로 가는 부분이 군복무예요. 우리는 이제 징병제죠. 그 다음에 분단국가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몇 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될 헌법상 의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무죠. 의무는 다시 얘기하면 권리 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는데 이제 특정 종교 있죠. 그 뭐 여호와의 증인, 이분들은 이제 집총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총을 드는 것 자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종교인들은 이제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바로 종교 업무를, 군정 업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분들은 사실은 기초 군사 훈련 자체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냥 바로 영창으로 보는, 이제 군교도소죠, 사실은 말하면. 그게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 그래서 종교적, 그러니까, 종교적 양심, 그냥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 양심에 의해서 병역 거부를 했다. 그랬을 때 이제 선진국에서는 대체 복무를 해주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다, 그분들한테,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론 강의 때 설명했듯이, 자, 의무는 원래 그 공동체 구성 원리상 의무는 최소화하고 권리는 최대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공익 목적이 성질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강도도 달라질 수 있댔죠. 국가 존립일 때는 기본권이 아주 강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국가가 망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어봤잖아요. 국가가 망하고 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좀 강하게 제한 가능하다. 그럼 군복무는 사실은 어떤 문제로 우리가 발굴하고 올 것이냐, 이제 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존립에 관한 문제라면 기본권 제한은 훨씬 더 강하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징병제 국가에서 분단국가이고, 이제 우리는 아직 완전히 종전선언은 안 됐죠. 지금 이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휴전이란 건 언제든지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특정 종교인들의 그러한 종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상 의무를 거부하는 걸 인정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이게 논란이 됐던 게, 그때 TV 토론에 나오셨는데, 이제 이 반대쪽에
토론하시는 분이, 아니 본인들이 이러한 의무 사항이 싫다면 이민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의 종교적 교리가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반대쪽에 이쪽 종교 대표로 오신 분이 조금 말 실수를 하신 게, 그래요, 당연히 우리 종교가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특정 종교가 헌법상 어위에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종교국가가 돼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로 할지라도 사실은 그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활동할 때는 국가의 헌법상 아래에 있다고 봐야 돼요. 헌법적 가치와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국가가, 안 그러면 국가가 와야 되니까요. 이게. 그때 조금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내심으로야 나의 종교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겠지만, 어쨌든 다른 종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헌법 질서 아래서 살아가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론적으로 짚어줄 것은, 기본권 제한은 이러한 두 가지 목적으로 제한이 가능한데, 이 문제일 때 제한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냐, 제한이, 요걸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기준점은 가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환경이 변하면 사실은 기준점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환경이 변했다, 그래서 인권이 중요시 여겨지고 북한과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징병제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 교도소로 보내서 전과자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주고 대처 공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국가에 헌신할 수 있게끔,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뭔가 해주자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권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현 정부가 인권을 중요시 여기니까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균형감 있는 답변이 중요해요. 균형감 있는 답변은 나의 주장은 하되 상대방의 합리적인 주장, 고려해야 될 부분도 같이 언급해 주는 거예요. 네. 반대쪽에 요러저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어느 정도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요렇게 생각한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짚어주면 돼요. 그래서 기준점이 가변적이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기준점, 하지만 내가 주권자라서 내가 생각할 때 아직은 징병제고 분단국가, 아직 종전선언도 안 됐고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걸 인정했을 때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고 주장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대법원의 판단처럼 그렇게 우리 지금 기준점, 환경이나 시대 상황이 이렇게 변해서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쟁점으로 짚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거 이제 일종의 정책이라고 봅시다. 이거를. 그러니까 사회 정책이라는 건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분들이 현 제도에서 너무